소제목 새우가 된 멧돼지. 보통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새우가 됐는데 그 새우가 된 게 멧돼지가 뭐 이번에 중국 아시아 담당 국장이 한국 외교부 와가지고요. 대만 문제 더 나가지 마라. 어떻게 보면 저거 마지막 경고, 최후의 경고죠, 경고죠. 경고. 네. 아까 바이든이 룬이라고 한 게 이런 부분도 맞는 게 이번에 G7 공동 선언문 쓸 때 디리스킹을 썼잖아요.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다른 그 G7이 모두가 배제가 아니라 진짜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뭔가 교류를 계속 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 뭐냐고 혼자 유일하게 멍청하게 양원 관계나 건드리고 그러니 이렇게 참 저희가 룬이란 소리 듣고 미스터 룬 답답한 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의 머리가 특정인 한두 사람한테 빌린 정보를 자기의 지식인 양 착각을 하고 있잖아. 윤석열 자주 하는 말 내가 책임지게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김태효가 윤석열한테 가서 지금 미국 편에 서야 됩니다. 김태효는 미국이나 일본의 스파일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에 서야 되는 이유를 존나 살파해. 그럼 윤석열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렇지? 그럼 이거 뭐 언론의 반발이 심할 텐데요? 야당이 반발할 텐데 그러면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고나 뇌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정인한테 의존하면 나라 망하는 걸 그대로 보고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태효가 친미 친일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돌대가리라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건데 더군다나 중국이 여러분들이요 뭐 짱깨라 그러면서 악마화 시키지만 중국도 괜찮은 나라예요. 시진핑이 독재하는 거 그건 지들 문제고 여러분들 정말 착각하는 거 하나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이야기인데 우리는 북한을 독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중국을 독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 사람도 중국 사람도 자기들이 독재하는 걸 알아. 우리가 민주주의 이야기 하잖아. 북한도 중국도 민주주의라고 말해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문제는 그 국민들 다수가 선택한 체제는 민주주의란 뜻이에요.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뽑잖아요. 우리 민주주의라고 말하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뒤집어 엎지 않는 한 중국이 딱 홍묘 백묘론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주석이 누가 되든 상관없어.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면. 그래서 시진핑이 독재하게끔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국민이 선택한 소위 말하면 국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는 대통령 뽑으니까 민주주의고 니들은 국민 직접 안 뽑으니까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직선제가 아니어도 대의원이나 뭐 인민 뭐 대회 같은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뽑잖아요. 형식을 갖추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두환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은 직선제가 없을 때는 독재였다는 거 인정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진짜로 마음에 안 들면 그 정권은 엎어집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이나 갖고 있는 거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고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그 악마화를 윤석열이 나 같은 사람 만났으면 그렇게까지 못해요. 근데 윤석열이 극우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직 일베 극우들이 뭐라 그랬냐면 왜 중국 안 막았냐. 코로나 때 그 중국 막는 거를 지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중국을 막았던 나라 대표적인 나라 이탈리아가 더 코로나 창궐 때문에 기억하시죠?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중국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경고만 하고 있는 거야. 한 발짝만 더 가면 우리 헤어진다고 하지만 계속 경고하면서 더 멀어지지 않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연결 라인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나님께서 철학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본주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관광 오고 그래 교류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상인들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상인들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이익적으로 따진다면 사실 뭐 우리 고객들 뭐 이런 그 상가 같은 데 가서 얼마나 진상 고객들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거든요. 이득을 위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무리 중국을 싫어도 어떤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의 어떤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지하는 부분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실지 민족적으로 실지 모르겠으나 이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챙겨야 될 나라 중에 하나인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 존나 착각이야. 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윤석열 지도 이해 못할. 사실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지가 하고 있잖아. 네. 문제는 중국은 대만을 한 나라로 봅니다. 하나의 중국으로 그렇죠. 본다고요. 하나의 중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쪽의 주장과 이쪽의 주장이 일견 서로 간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죠. 중국도 이번에 대만 침공한다는 얘기 광범위하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한 나라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인 거예요. 한국이 북한과 통일하려고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럼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눈치껏 빠져주면 되거든. 진짜 중요한 건 중국도 대만도 국익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미국의 국익도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한국의 국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섰다가 지금 저런 방식으로 대치기 당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반응하고 있는 게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생되는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일 거고, 하나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한국군이 나가야 돼요, 이제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당연히 날아가야 되고요. 한국의 무기, 한국의 병력이 대만, 중국의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되는 게 더 큰 문제가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 더 있지. 공통의 관심사가. 오염수. 오염수 중국은 엄청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사실상 오염수 바다 투기를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국 찬성하지 마라. 한국이 니들이 그러는 게 일본한테 면죄부 주는 거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나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윤석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푸나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게 뭐냐면 중국은 이런 거죠. 자, 나 빨랑 잡어. 나 이번에 안 잡으면 나 진짜 간다. 제발 잡어 하고 그렇지. 계속 옷자락을 주고 있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 됐어. 나는 그냥 바이든 형님 옷자락 붙잡고 있으면 돼. 이걸로 지금 완전히 중국을 떠나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저번에 어제는 우리가 다른 이야기 했는데요. 중국에서 멈춘 K공장. 중국의 공장들이 지금 현대차 멈춘 거죠. 공장이 멈췄어요. 창저우에 있는 공장이 7년 만에 폐쇄를 고민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아예 한국 차를 안 산다 그러더만 현대차를 밀어냈어요. 중국산 자동차가. 그건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한국 차보다 더 좋은 제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그것도 반도체 중에 하나일 거고. 근데 윤석열의 태도가 명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 차가 아무리 품질이 나빠도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자기 나라 이익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악마화를 선동을 하는데 윤석열이 빌미를 줬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안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현대차만 쫄쫄 굶는데 지금 중국만 이래? 러시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가 이전의 중국 그 미중 패권 이전의 중국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아주 싼 물건만 만들어내던 그런 공장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변화한 모습을 윤석열만 모르는 것 같고요. 그 태도를 보면 철저하게 사대주의 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중국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혼자 유일하게 이 세계 정상들 중에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이 새끼는 사대주의도 아니야. 그냥 사대. 사대야. 주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이라도 있는 거고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노예 근성. 더 좋은 표현 난. 노예 근성.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수출이 그냥 이게 이런 거지. 중국 자체에 대한 수출이 적자를 보기 전에 EU든 뭐 나토든 동남아시아든 북방이든 가서 그거를 대체할 만한 뭔가를 찾아내기도 전에
설레발 엄청 심해서 1년 동안 반중국 정책하다 보니까 가속화돼 버린 거예요. 탈중국은 방향성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최상목 경제수석이란 놈이 이미 윤석열이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나토 갈 때 그 지랄을 했잖아요. 중국도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야. 30년 동안 대한민국 목에 살렸더니 저 지랄하네. 이것들이 지금 최근에 뭐 대만의 해협까지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 때문에 흑자국 1위였던 중국이 윤석열 집권하고 나서 이제 흑자국 1위가 된 적자고. 더 충격적인 얘기 알려줄까요? 작년에 우리나라 흑자국 1위가 베트남이었죠. 베트남 등도 지금 흑자가 줄고 있습니다. 망했어요. 진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니까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야. 그 무역으로 먹고 살아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대한민국 운영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내수 비중이요. 35% 40%밖에 안 됩니다.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나라예요. 근데 그게 망가지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이 수출하는 건 기업들이 대기업이 대부분이잖아요. 하청 기업들 생각해 보세요. 그 기업들한테 돈 빌려준 은행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사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추경호가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그 대통령실 내지는 그 정부가 약간 트렌드가 바뀐 게 추경호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탈중국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미 지금 중국은 열받을 대로 받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추경호라든가 뭐 대통령실에서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더 중국한테 분노만 유발하는 게 아닐까.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면피하려고 발언을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발언을 입벌구입니다. 갑자기 탈중국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그 상태에서도 외교 채널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북한의 한라인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서로 극적으로 부딪히지 않게끔 이럴 수 있거든요. 외교 채널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윤석열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좀 센 발언을 해도 아니,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그냥 하면 되죠. 물어봅니다. 진심이야? 아니 미국이 또 그렇게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마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교 채널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거지.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이 노조 때리면은 또는 뭐 오염수 때리면은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더 분노할 발언을 계속 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치할 자기가 권력을 있어요. 잡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일단 보는 건데 자. 말죠. 더 심각한 거 있잖아요. 굴뚝 없는 공장 한류. 네. 지금 이게 제일 심각해졌어요. 여기서 제가 전제를 깔아드리면 박근혜 사드 때도요. 한한령이라는 건 없었어요. 원래.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FTA라든지 하는 문제가 걸려요. 중국이 한국의 K 컨텐츠 한류를 공식적으로 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한한령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아. 한한령은 심리적 한한령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K 한류를 아작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보다 더 심각해요. 박근혜 때는요. 미국이 사드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드가 대중국용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근데 북한 핵이라고 하는 명분을 들어갖고 북한 핵 감시용이야. 북한 핵 날아오면 쏜다. 근데 고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은 우리나라 방어용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 감시용이면서 미국 보호용이었는데 태도로서 우리는 중국 견제하려고 만든 게 아니야라고 최소한 중국의 비위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사드 배치는 한국이 받아들임으로써 이 새끼들 먹여 살려주는 건 우리인데 왜 우리를 적대시하지? 이렇게 해서 심리적 한한령이 있었다면 지금은 윤석열이 대놓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정용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대요. 정용화가. 근데 중국 예능 중국에 들어갔어. 근데 출연 직전에 취소됐어. 보란 듯이 보복 조치한 거죠. 이게 중국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뺏어오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관계가 안 좋으면 딱 그냥 끊고 계약 취소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저런 식으로 다 뭐 메이원티 그냥 다 이렇게 해 맘대로 해놓고는 결정적인 데 가서 엿먹이는데 최고로 잘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영화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저런 케이스가 여기저기서 막 터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뺏는다는 네. 말이 참 멋진 말인데. 한국인 연예인 전략적으로. 정용화의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승인한 바 없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이. 지금 저렇게 이제 보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G7 정상회 이후에 한할령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심적인 거예요. 한할령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연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들.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아사히 맥주 같은 거 먹지 말자고 했던 불매운동 같은 거 정부에서 하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단지 중국인들은 인구가 많을 뿐이죠. 이번에 삼성전자 불매운동, 그 삼성전자가 충격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윤석열 집권하고 나서 반중 정책 할 때 내가 했던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중국에서 한한령 같은 걸 내리지 않아도 국민들이 그런 인식이 생기면 한국 제품 안 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반한 감정이 지금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거잖아요. 통쾌하다. 한한령은 사라지지 않았다. 중국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콘텐츠가 없어가지고 한국 보는 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 얘네들 입장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은 한한령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통쾌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연예인들은 중국에 돈 벌어 돌아가서 중국을 비난한다. 사실은 아니지. 윤석열이 하는 짓을 지금 한국 연예인들한테 지금 등치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그냥 우리 경제 전반 구석구석을 다 그냥 말아먹고 있습니다. 야, 물건만 못 파는 줄 알았더니 미치겠네 이거. 하나 더 갑시다. 여러분들이 혈압이 오르시더라도 지금 댓글창에서 지금 누리호 상황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분리했고 어쩌고저쩌고. 미국에서 한국이 중국에서 마이크론 공백을 채우지 말라고 저번에 보도가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중국이 마이크론 거 안 써. 하니까 그 전에 마이크론을 중국이 안 쓰지 못하게 하더라도 한국이 이걸 채우면 안 돼? 니네 그거 삼성 들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속국에 속고 이게 주권국가 이런 소리를 들은 게 말이 돼요? 임제익권님 감사해요. 어쨌건 지금 미국 하원도 그렇고 하원의 한 의원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반도체 마이크론 중국 공백 채우지 말라. 한국의 반사 이익을 견제한다. 뭔 말이야? 이게 동맹이야 이씨. 어쩌고냐. 그러잖아. 이제 하원 상원 모였을 때 박수 많이 쳐줬잖아. 그 박수 받았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절로 보는 거잖아. 자기 나라한테 133조나 한 방에 퍼줬는데. 이게 좀 너무 웃긴 게 이게 원래는 야 니네 진짜 미국 그러면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윤석열이 병신같이 하니까 이거 그러네요. 욕도 못합니다. 아니 미국 자기네 이득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D램 반도체 시장의 기업별 점유율이에요. 세계 시장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이긴 한데 나머지 3분의 1을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서 빠지면 거기를 한국이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국이 채우지 마. 중국 혼 좀 나봐야 돼. 그럼 뭐요? 우리나라 이득은 어디 갔냐고. 지금 한번 봐봐요. 이거 압박하는 사람들. 읽어줘봐요.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위위원장 미 행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가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공백을 채우는데 사용돼선 안 돼. 척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의 규제가 용납될 수 없음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할 것.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반도체 전쟁은 미 기술 기업의 손을 묶어 결국 미국의 발등을 찍을 것. 엔비디아 여기서 나오네. 아까 그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AI 기업인가? 반도체 이게 그런 그놈인데 요즘에 아까 제가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할게요. 왜냐면 아까 그 대통령실에서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 이 주식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 꼬붕에게 처참한 결과물입니다. 이게 한류도 망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심각성을 모르더라니까. 그게요. 무역 적자, 대중국 무역 적자 등이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해. 여러분들이 실생활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기업들한테 세금을 못 걷잖아요. 더군다나 부자 감세한 나라에서 적자 봤다고 하면 세금을 못 걷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저 세무서 가보셨어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은 세금을 안 냅니다. 다 공제해주기 때문에. 노모 모신다고, 애 2명 낳았다고, 3명 낳았다고 공제해주면 세금 아예 0원이에요. 적자 낸 기업한테 세금 어떻게 걷어요? 그렇죠. 이익에 대해서 퍼센티지 나눠서 걷잖아요. 그러면 삼성, SK 같은, LG 같은,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가 적자를 냈어. 세금 못 걷는 거야. 그러면 세수가 부족해. 그러면 누구한테 가느냐? 복지만 줄어드느냐? 아닙니다. 일반 중산층에 있는 월급쟁이들한테 뜯어가죠. 이게 나비 효과예요. 윤석열의 나비 효과. 거의 악마 같은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꼽은 외교의 처참한 결과물이 지금 닥치고 있어요. 한류 스타들이 해외에 나가고 돈 벌어오잖아요. 그 돈을 벌어온 게 그 연예인들이나 기획사들이 세금 내잖아요. 돈 벌어오는 건데 정용화가 중국에 들어갔어. 출연하려고. 들어갔는데 출연 못해. 중국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합니다. 방송국 같은 데서. 윤석열이 강경 대응 진압하니 그러니까 집회 강경 대응 이야기하니까 경찰이 저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한활령이에요. 한활령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찍들 착각 좀 버리세요. 부끄러운 줄 몰라. 자, 하나 더. 지금 1분기 연료비 물가지수가 30.5% 올랐답니다. 그러니 아니 1분기는 여러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예요. 그 아니 5천원 넘는 게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요. 5, 6, 4, 5, 6, 7, 8, 9, 10, 12, 10인데 1분기 때 연료비 물가지수가 30.5% 올랐으면은 이게 이제 뭐 어중간한 4, 5, 6은 빼더라도 아니 5월 달에 그리고 전기료 올랐죠? 그럼 이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이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양극화가 더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상위 소득 20%는 6.0%나 증가했고 나머지 20% 하위 20%는 전년 대비 3.2%나 늘어나서 고소득하고 저소득층이 또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네요. 와 30.5%군요. 저런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겠냐고요. 70억, 80억 갖고 있는 김건희겠어요? 윤석열이겠어요? 한동훈이겠어요? 아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유가가 막 2,000원, 3,000원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길 뻥뻥 뚫려가서 운전하기 좋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전기세가 뭐 전기세 가스비에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나와도 그 금액은 사실 껌값입니다. 그들에게는. 근데 서민들에게는요. 10,000원, 20,000원, 몇천 원 올라가는 것도요. 그 한정되어 있는 그 생활비에서 정말 허리띠를 더 졸려야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이 영세 소상공인들 진짜 죽어납니다. 그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새날이에요. 봐봐요. 여러분들한테 다 관련이 있다고. 그게 유튜브가 수주하는 한국의 광고도 줄었을 거 아니야. 유튜브의 광고량이 주니까 새날한테 주는 유튜브 광고도 줄었을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 실생활이 안 좋아졌죠. 근데 지금 연료비가 30% 올랐잖아요. 1분기에만. 그럼 아까 남영희 위원장이 말한 내가 쓸 수 있는 돈, 소위 말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었단 말이에요. 가스비 전기요금을 더 냈어. 그러면 이분들이 뭘 하느냐. 새날에 했던 멤버십을 빼요. 진짜로. 그렇죠. 멤버십 빠지는 속도가 옛날하고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유 있는 분들은 좀 해주십사는 그럼요. 이유가 그런 건데. 보험도 해지하는 편인데. 다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 그게 당연하죠. 같은 맥락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안 그러실걸요? 봐봐요. 이번에 올 여름에 냉방기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물론 약간 뻥이 있을 수 있지만 추세는 그렇습니다. 일기예보가 아니라도 여름은 갈수록 더워져요. 그러면 이미 지금도 에어컨 트는 곳이 있죠. 날씨가 더운 날은. 근데 그게 날마다 틀기 시작하는 7월 달부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은 몇 % 안 올렸다 그러지만 누진제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 그렇죠. 올 여름 냉방비 폭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올해 2023년 연료비가 지금 1, 4분기에만 30.5% 올랐다 그랬잖아요. 저거 100%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1년 내내 연료 관련한 거, 가스비, 뭐 전기요금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 100%가 넘을 가능성도 있다. 저 지금 그 좀 전에 보신 그래프 중에서 저게 막 30% 이상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약간 좀 느슨해지고 모르는데 올해 연초에 가스비 올라가가지고 막 관리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분노했잖아요. 지금 그게 적용이 된 건데 이제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이번에 올라간 전기비, 가스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랍니다. IMF가 온 거예요. 사실상 상징적인 사건 하나만 터지면 돼요. 은행 하나, 기업 하나 망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이제 그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그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 금리를 인상을 못 했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니까 대출이자가 덜 내도 되지 않느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단발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금리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못 잡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다시 뭐 소에 대한 어떤 광우병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소에 대한 구제역도 다시 지금 창궐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름 되면은 또 장마철 되고 그러면은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제2 IMF는 인플레이션 못 잡아서 생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참. 그러니까 이게 민생, 경제, 외교, 국방, 뭐 민족적 자존심 다 포함해가지고 어느 한 군데 좋아지는 건 없고 노조 때려잡기만 하고 자빠졌어. 그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한테 못 살겠다고 집회를 나갔더니 강경 진압해라. 그러면서 노조원 죽이셨고요. 이 무능한 정권이 이태원에서 159명을 죽였고요. 지금 전세 사기도 안 돌아가실 분 안 맞아요. 돌아가신 거거든요. 뭐냐면 정부가 요거는 제대로 주택보증공사나 이런 데서 제대로 대처하고 정권 차원에서 했다면 돈을 얼마 안 들여서 사람 다 살릴 수 있었거든요. 이것 말고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이자를 끌어내려야죠. 생활고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크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당장 생활고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명을 끊으시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누리호 발사는 윤석열이 한 게 아니에요. 다 된 밥에 윤석열이 지금 숟가락 얹고 뭐 성공했나요? 어제 발사가 연기됐다고 하니까 대통령실로 어린이들 막 초청했다고 지랄 이원병을 하세요. 아니 왜요? 다른 거는 다 전 정부 탓하는데 이것도 전 정부 탓을 해야지. 덕을 내야지. 우리 그거 링크 안 올려줘요? 네, 올렸어요. 자,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 분 저 위에 우리 이윤정님이 올려준 정봉주 TV. 저 정봉주 TV 링크가 걸려 있고요.